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103회기 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동성애에 강력하게 맞서며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기 부총회장 목사 단독 후보로 출마한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다음 세대의 텅 빈 교회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7개 신학교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정책백서,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이 10년 동안 50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34%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세대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로 다음 세대 비전을 주는 교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최근 교단의 가장 큰 현안인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단독 출마한 장로 부총회장 후보 충주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는 목사고시, 목사 임직과 청빙 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하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교단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또는 이단에 대한 본인의 소견서를 작성하고 향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치리를 감수하겠다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특정 종교 신도의 병역 거부와 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회의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대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우리 더구나 남북 관계 휴전 상태, 휴전이라는 게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군에 안 가는 사람을 어떻게 양심수처럼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 용어부터 우리 교회가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여성 사역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총대 할당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으며 무엇보다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겸손한 자세로 총회를 잘 섬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견 발표에 앞서 설교를 전한 진경총회장 박종순 목사는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과 회개, 겟세마네의 기도가 부족하다며 선출되는 후보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총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하메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동성애 반대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모 신학교를 규탄하는 한편 한국교회가 제2종교개혁이라는 마음으로 연합해 동성애 옹호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하메노회가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의 모든 노회들과 교회들이 사생결단으로 이 동성애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도록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하메노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교회 고형성 목사는 교단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과 신학교가 서구 학문을 받아들여 변질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하나님은 동성애 독재가 머리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개신교회 연합이라는 제2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복음과 성령과 성경 안에 바로 서게 되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사람들의 거짓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해야만 민주인사라고 인정을 받는 자기 의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가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동성애 독재를 지적하며 한국교회는 순수한 신앙과 신학을 지키고 동성애 옹호 움직임을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구 기독교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인문학적 지성으로 포장된 동성애 옹호 이데올로기에 속고 현재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교단의 분열은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되는 만큼 젊은 신학도들이 동성애 옹호 신학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는 건 교단의 분열을 막는 것이에요. 근데 교단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젊은 신학자들이 동성애 옹호 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반기독교 움직임.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진리와 진실을 분명히 알아 더 이상 거짓 진리에 속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CCM 축제가 열려 많은 이들에게 시원한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강진의 상처가 채 씻기지 않은 포항의 한 해수욕장.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객들은 흥겨운 리듬과 선율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기독찬양 축제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인 7포 현장입니다. 이화여대 음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뮤직포유, 장르를 넘나들며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 드림라이프 클래식 등의 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찬양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에어바운스 수영장, 기독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푸드트럭 등 즐길거리,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교회장을 통해 이틀 동안 200여 명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방학이어서 근데 나오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서 좋아요. 지금 포항에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좀 지금 깔아앉아 있는 상태인데 기쁨의 교회에서 이런 좋은 축제를 열어줘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진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포항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제1회 기독교 해변 찬양축제에는 VOS 박지현 등 유명 기독 아티스트들도 흔쾌히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저희 그 지진을 또 위로하는 측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에서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측면에 대해서 다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스케줄도 조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이런 공연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포항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팡팡 축제가 찬양을 통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국가를 건지는 동시에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표 기독문화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 그냥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찬양하자. 7포 팡팡 국제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름에 이런저런 해변가에서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열방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팡팡 국제 찬양 축제를 여름에 집중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만복을 우리 한반도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고 또 지금 평화 통일이 이슈인데 예수 안에서의 평화 통일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나와 해변을 가득 채운 찬양 소리에 시민들은 한여름 더위도 잊은 채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건강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인천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지지하고 축제 반대 탄원서를 인천 동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 동구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인천 퀴어 반대 대책본부 차승호 대표는 전국을 돌며 음란 행위를 주장하는 퀴어 축제를 개최하는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닌 막강한 권력 행사자라며 적법한 근거에 따른 원칙과 소신 행정으로 축제의 광장 사용을 불허한 인천 동구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최은정 씨도 현재 학교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옹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서까지 음란한 동성애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며 음란을 학습시키고 각인시키는 위험한 행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허가를 요청했지만 인천시 동구는 안전상의 문제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퀴어축제 주최 측은 항의 시위를 이어가며 대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갤러리에서 우리 작가님을 뵙게 됐는데요. 이 갤러리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 전시 제목이 사는 거의 다 똑같디요라고 하는데요. 사는 이제, 거의 다 똑같디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북 사투리죠. 네. 사투리고 말 그대로처럼 이제 북한 우리 동포들의 삶의 모습들인데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일치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 네. 과거에 사실은 반세기 넘게 우리들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얘기만 해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얼마나 또 같은가 알고 보니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전시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르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사실 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에 혼돈이 좀 오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뭉클함들도 있을 거고 그 뭉클함의 원인이 저는 어쨌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동일적인 어떤 삶의 형태랄까 알 수는 없었지만 남쪽의 입장에서 보기에 근데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한 전시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촬영된 사진들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시간적으로 보면 좀 오래됐죠. 19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제가 한 6차례 정도 그 북한의 전역을 뭐 북한을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다녔던 기회가 있었어요. 기자 시절이었고요. 가장 많이 북한을 방문한 사진 기자로서 예.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그러면 한 곳에 모으신 건가요? 예, 한 곳에 모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1998년도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이제 조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관계가 모색되어지는 시기이긴 했지만 특히 이제 뭐 꽃제비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가뜩이는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 때였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을 가게 되고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제 자신이 굉장히 뭉클해지거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질적인 형상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평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골 지역도. 그래서 내가 이제 역할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 남쪽 사회에 하는 게 이 북한이라는 공간이 나한테 열린 어떤 기회이자 어떤 소명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사진들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네, 이 전시회를 의도하고 찍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를 하진 않았고 제 눈에 이제 이런 면들이 훨씬 많이 보인 건 사실이죠. 이토록 같은데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르고 서로 나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만 살아왔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를 정말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거나 서로 알매 그런 기준들을 제시받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재단된 채 살아왔고 북한 사람들은 어떤 행복의 기운이나 이런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제가 펼치지 못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과정 선상 안에서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형식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계속 그런 마음들을 북쪽 사회를 바라보고 또 가게 되고 오고 내려오고 또 전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시간이 20년 만에 하는 제대로 된 일반 대중을 향한 첫 전시인데 그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주어지지 못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았죠.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품고 북한에서 다 이렇게 다 굶주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고 예, 그래서 마음고생은 좀 있었죠. 저희가 분명한 정답을 또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또 사진전을 준비하시면서 또 생각하신 우리가 이 통일을 또 염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지금은 다른 분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많이도 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당신이 기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도 아마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남과 북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사인을 하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바로 벌어지잖아요. 뭐 판문점에서 만나고 땅을 넘나들고 최근에 또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다시 또 재개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정책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말 그대로 윗사람들만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들이 서로 시민들이 만나서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누고 대면을 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이런 느낌도 서로 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대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남북 단일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해도 그게 이제 그분들끼리만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서로 남북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서적으로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동서동 서로 간에 내왕이 있었는데도 지금 저런 문제가 굉장히 생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 놓여 있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저 사람 웃을 줄도 뭐 모른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평범함을 일상성이라는 걸로 봤을 때 그 일상성이 지켜지고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그런 것을 어느 누구나 소유하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거지만 사실 그게 엄청난 별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상성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갈라져 살아와서 사실 또 엄청나게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좁혀 나가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전시가 그 어떤 선상 안에서 어떤 작게나마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신앙인들이 또 통일에 있어서 많이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신앙인분들이 이 전시를 둘러보시면서 그런 마음의 어떤 계기를 느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작가님도 또 신앙을 갖고 계시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신앙은 또 사랑이라는 이제 타인에 대한 사랑, 또 자신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이게 뭐 보편적으로 모든 우리 신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정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이 주고 싶은 사랑을 막게 되는 여러 가지 이념적이거나 또 지나친 이성적이거나 하는 판단들이 앞서 왔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좀 내려놓고 우리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는 어떤 시도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펴주시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또 같이 품어주시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또 오게 될 때 또 적극적으로 많은 우리 신앙인분들이 나서주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진 심리 상담사로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사진 심리 상담을 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분단 비극으로 인해서 그 정말로 많은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이분들이 사진을 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런 느낌의 공감과도 또 대면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내려놨었던 자신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아 존중감들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누차 오래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비단 꼭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인간의 존엄 또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이나 생명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함께하고 곁에 머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가치랄까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고 그런 걸 확인해가는 과정에 옆에 있는 그것도 저의 어떤 주된 작업이기도 하고 굉장한 그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 주제처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로 생각이 같이 행복하는 사회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 작가님 활동을 위해서도 많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음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곡 주의 부르심으로입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오랜 시간 달려온 이커브 미니스트리 대표 정신호 목사와 워십 리더 이광남 간사의 듀엣으로 완성된 곡인데요. 부르심을 따라 오랜 시간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 모습. 그럼에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곡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이한월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가스레터의 세 번째 싱글 라스트 피날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여정에 비유하며 설령 그 퍼즐을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날 잘했다 칭찬해 주실 하나님과의 마지막 피날레를 꿈꾸며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수원데이 처치 심준호 목사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가사에 가스펠스타시 탑10에 오른 윤진우가 보컬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 곡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그룹 라스트가 1년여 만에 7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찬양에 담기 위해 자작곡으로 앨범을 구성해왔던 라스트는 동시에 꾸준히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해온 바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즐겨 부르던 은혜의 찬양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픈 마음을 담아 이번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 이기현의 참여로 리메이크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을 담은 온 땅에서입니다.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책임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워십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의 첫 번째 자작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기 어려운 삶 속에 지쳐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결단의 은혜를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따뜻한 밥 한 번 지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백발이 된 아들을 위해 햄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 등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여자들의 사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남북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